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일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저는 스피치가 수백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날씨가 대책이 없네요. 네, 장마 끝났다고 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고 그랬다가 날씨가 좀 선선할까 했는데 바람 한 점 안 불고 좀 불쾌지수가 높아서 약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싸우기 쉬운 그런 날씨네요. 오다가 이제 제가 잠깐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서칭을 했었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비속어긴 하지만 또라이, 네, 돌 플러스 아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또라이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푸하하하고 이제 엄청 웃었는데 워낙 정확한 말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세월이 누적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옛날에 저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기억하고 그걸 또 곱씹고 또 그 상황을 못 피해간 나를 막 한탄하고 자책하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말 한마디였지만 뭔가 굉장히 강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기라는 이제 오늘 명언으로 함께 할 건데, 가벼운 짐보다는 넓은 어깨가 필요하다. 유태인 속담이라고 해요. 네. 유태인 그 속담하니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플랜 A라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베이스를 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너무나 나치들이 진짜 나쁜 짓들을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한 유태인이 이제 자식과 또 그 와이프를 잃고 이제 복수를 떠나는 그런 이제 여정을 그렸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그 종족이, 같은 민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유태인 수용소에는 몇 명이 있었냐? 그랬더니 한 수천 명 된다. 그러면은 그 나치 장교나 그 나치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몇이었냐? 분명히 포로 수용소 정도면은 한 100명에서 200명 선일 텐데,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보고 왜 그 수천 명이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죽을 거를 미리 알고 가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저항조차 못했느냐, 대항조차 못했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에 잠겨서 그 침묵에 잠기는 모습이 되게 슬프면서도 뭔가 또 이렇게 확 머리에 닿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나중에는 이제 그 나치가 망하고, 예, 그 독일의 이제 그 도시를 재건하는 상태에서 수돗물에다가 이제 유태인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독성 물질, 뭐 염소 같은 걸 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 악에 맞춰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국우파죠. 이제 이쪽에서는 그걸 막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 둘 부류였는데, 결국은 행해지지는 않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팔레스타인을 재건을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이제 일을 저지르면은 결국은 세계적인 지탄을 받아야 될 거고 우리 민족은 자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진정한 복수라는 거는 내가 정말 잘 사는 게 복수라는 걸 깨닫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이가 지긋할 때까지 살면서 그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도 전파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고통받았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전해주면서 그런 이제 삶을 살아요. 사실은 이제 문제 해결법을 습득하는 것은 역기를 드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역경을 이제 거치면은 마음속에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겉으로 이렇게 운동을,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근력 운동도 하지만 운동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실제로 운동을 해야 또 그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지만 거기에서 또 굳은 살이 배기고 단단해지면서 내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네, 그런 그 지혜와 그리고 근기가 생기는 거겠죠. 역기를 많이 들면 들수록 몸이 강해지는 것처럼 문제 해결법을 많이 습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그런데 가끔 어떤 상황에서 그냥 바로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조차 마음조차 이제 충격을 워낙 크게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되게 부러운 현상이지만 가끔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죠. 그래서 항상 제가 사람들한테 강연을 할 때도 이 상황에서 역경이 왔다고 했을 때는 그걸 꼭 이겨라, 해내라. 네, 그래서 그 산을 넘어라. 그러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산이 오고 또 다른 산이 와도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못 해낼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신령스러운 나이가 되어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 해결법을 많이 습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했는데 그만큼 지혜가 생기겠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누가 이미 그 고통을 아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져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빗장도 정확하게 닫아놓고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좀 편하고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막 사귀고 싶어 하고 뭔가 흥미로워 하면은요, 실제로 저는 새로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을 또 겪어봐야 되고, 또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더 편하고, 그리고 뭐 예전에 알던 사람은 장점도 잘 알고 단점도 잘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뭐 훅 다가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꾸 요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하고는 그냥 저는 손절 버립니다. 네, 그래서 간혹 좀 왜 이렇게 냉철하지, 냉정하지 이럴 때 있거든요. 저한테 너무 호감이 가서 좀 사귀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음 생에 있다면 우리 다음 생에 만납시다 하고 그냥 이야기를 돌려버립니다. 그만큼 저도 이제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테스트가 좀 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테스트가 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 되고, 뭐 되게 많이 고수가 됐어요. 아직 멀었지만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많은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예. 어떻게 문제가 없길 바라나요? 그리고 특히 먹고 사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냥 조용히 갔으면 다들 원하는데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라 하더라도요, 그 내부에서 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이 또 나오고, 설사 옳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아예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내면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위안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평범한 말 같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명언은요, 기회를 만들자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회, 찬스. 자, 기회는 작업복을 입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여서 사람들 대부분이 이를 놓치고 만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위기가 왔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기회가 왔는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도 그 조직 내에서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기관리 대처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이게 나한테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딛고 올라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허송세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무언가 자꾸 주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이상한 걸 원하나 하고 또 의심을 하다 보면은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쏟아지는 것 같아서 박탈감이 들 때가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코로나로 생계조차도 불분명하고, 일도 너무 힘들고,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조차도 불투명한데, 쟤는 왜 맨날 항상 그런 그 별그램? 그런데 보면은 웃고 떠들고 놀고 먹고, 왜 이렇게 예쁜 옷만 입고 항상 얼굴은 밝아 보일까? 그러나 막상 그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공평하다니까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원한다면 스스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신 다음에 필드로 나가셔야지, 아무 기본기 기초도 없으면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른다? 그랬을 때는 나도 다치기 마련이죠.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고, 또 저 사람의 그 잘못된 니즈에 내가 끌려갈 필요도 없는 거고, 예, 되게 막 안 달라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때 오히려 사기꾼들은 더 잘 다가와요. 배움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묵살해버린 적은 없는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딘가에서든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 말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걸 찾고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듣는 순간에 나중에 가서 계속 그 반복 학습이 되면은요, 그게 내 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무 시간 후에 배워야 하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네, 근무 시간 이후에 예전에는 뭐 일본어 학원, 영어 학원, 하다못해 뭐 필라테스, 뭐 헬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가 끝난 이후에 일몰 후의 행동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회식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바깥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책도 좀 읽고, 집에서 홈트 같은 걸 해서 몸도 좀 키우고, 네, 근육도 키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어떤 시간을, 정말 장점을 잘 찾아 나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린 적은 없는가? 저도 되게 많아요, 일생에서. 내가 이때 이걸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의 기로가 바뀌었겠지? 근데 생각보다 겁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저거 조금 위험한데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 유지하고 내가 잘 이렇게 지키는 거. 그게 이제 나의 인생의 목표지, 아직 지금 제가 나이대가 뭐 뭔가를 막 찾아 나서서 할 때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살짝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남한테 눈치지 않고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진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항상 이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되게 걱정만 많이 해요. 해보지도 않고 걱정하고요. 다가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미래를 그리고, 기와집을 짓고, 그래서 생각만 막 많아지다 보니까 또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하루가 또 내일 똑같아지고, 내일 하루가 또 모레 똑같아지고 해서, 나 왜 이렇게 시간 자체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쉽지가 않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말을 가르치고 뭐 심리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눈에 보여요. 그러나 항상 강조하는 거는 기본에 충실하라. 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탄탄해졌을 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일을 해라. 그냥 아무것도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합니다. 네,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예, 견디기가 어렵고, 뭐 에어컨 뭐 전력 때문에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이제 나오죠. 지금 전력 뭐 수급난에 허덕이고 있다. 예, 더워요, 진짜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약간 몸과 마음도 그렇게 열을 좀 빼시고, 예, 지쳐있는 걸 좀 약간 쉬어가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름에 휴가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약간 일은 좀 쉬고, 좀 나를 충전해라, 이런 의미니까 충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홍미정이었습니다.